네, 지난 시간에는 이제 56쪽에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의 제일 기본적인 내용들을 얘기했었는데 가장 핵심은 이거였지. 2차 방정식의 실근이라는 것이 예언아 2차 함수의 무엇하고 똑같은 개념이다? x 절편하고 똑같은 개념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뭐 2차 방정식의 실근이 몇 개인가를 찾기 위해서 쓰는 판별식이 2차 함수에서는 그 2차 함수가 x축이랑 몇 번 만나는지를 판단하는 도구로 쓰이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어떤 2차 함수가 딱 있는데 y는 fx라는 2차 함수가 있는데 요 fx의 판별식을 써봤더니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왔으면 형건아 이건 우리에게 뭘 알려준다? 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하고 몇 번을 만난다? 2번을 만난다. 그치? 그래서 만약 아래로 블록했다면 이런 모양의 그래프인 거고 위로 블록했다면 이런 모양의 그래프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쵸? 또는 뭐 판별식이 0보다 작다 그러면 정예담 무엇을 알려주죠? 안 만나. 그치? 그래서 이렇게 생기거나 아니면 이렇게 생기거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제일 많이 나오는 게 2차 함수가 x축에 접한다 이런 표현. 강빈아 2차 함수가 x축에 접한다 그러면 이거는 바로 뭘로 해석하면 돼요? 그렇지. x 절편이 한 개 나왔다 이런 말이기 때문에 접한다 그러면 아 이놈의 판별식이 0이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 그치? 뭐 그래프로 따지자면 x축에 딱 붙어있는 요런 모양 또는 뒤집어서 요런 모양에 해당되는 거 요게 접하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차 함수만 나온 게 아니라 2차 함수와 1차 함수가 같이 등장하는 문제 있잖아. 정원아 2차 함수와 1차 함수가 같이 등장하는 문제는 거의 다 무엇에 관련된 질문을 하죠? 그지? 교점에 대한 질문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교점 찾는 식으로 출발을 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2차 함수와 y는 mx 플러스 n 요런 1차 함수가 같이 등장했다면 교점 찾는 식은 뭐예요? 맞아. 얘네 둘을 같다라고 놓는 것이 이제 교점 찾는 식이고 여기서 이쪽에 있는 거를 여기로 넘겨가지고 정리한 다음에 그 방정식의 두 실근이 바로 얘네 둘의 교점의 뭐다? 만약에 이거를 풀어가지고 막 풀어봤더니 x값이 예를 들어 1이랑 3이 나왔어. 그럼 요 1이랑 3이 이 두 2차 함수의 이 두 함수의 뭘 말해주는 거야? 교점의 뭐? 무슨 좌표? x좌표를 말해주는 거지. 그지? x좌표. 맞죠? 이런 기본적인 개념들이 잡혀 있어야지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걸 넘겨가지고 교점 찾는 식에서의 판별식의 의미도 해석할 수 있죠. 그죠? 만약에 얘의 판별식이 0보다 크다 그러면 무슨 정보를 주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2차 함수는 이렇게 생겼는데 직선이 이런 식으로 지나가면서 두 개의 교점을 갖습니다. 이런 의미죠. 그쵸? 그리고 또 이것도 마찬가지야. 2차 함수와 1차 함수가 서로 접해요. 그러면 어떻게 써야 돼? 접해요. 그렇지. 교점 찾는 식의 판별식이 0이죠. 문제에서 접한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교점 찾는 식의 판별식이 0이다. 이렇게 접근하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요거 문제 풀다 보면은 읽으면서 바로바로 아 요거는 이거 얘기하는 거고 요건 이거 얘기하는 거고 이렇게 연결되셔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라인에 있는 거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인데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는 한 번만 딱 이해하면 굉장히 쉽죠. 그죠? 최대 최소 찾는 거 엄청 쉬운데 자 제일 기본적으로는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랑 위로 블록한 2차 함수가 있었고 자 요 중에서 요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는 준하나 뭐만 같죠? 최소값만 같죠. 그쵸?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를 p, q라고 한다면 이럴 때는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 x가 p에서 무슨 값? 최소값 얼마를 갖는다? 뭘 가져요? 꼭지점이 몇 콤마 몇이라고? p, q라고요. 자 그럼 x가 p에서 최소값 몇을 갖는다? q를 갖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치? 형관아 이렇게 생겼어. 위로 블록하고 꼭지점이 p, q야. 이때는 이것처럼 말한다면 뭐라고 말해야 돼?
x가 몇일 때? x가 p에서 무슨 값? 최대값 얼마를 갖는다? q를 갖는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특별한 범위의 제한이 없으면 아래로 블록할 때는 최소값밖에 안 갖고 위로 블록할 때는 최대값밖에 안 가지니까 고민할 게 없죠. 그죠? 그리고 그 최대 최소값은 항상 꼭지점에서만 발생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범위의 제한이 없으면 최대 최소 찾는 건 너무 쉬운 거고 자, 여기도 뭐 당연히 q라고 쓰면 되겠죠? 그다음에 x, p라고 쓰면 되는 거고 빈칸에는 자, 만약에 이제 범위의 제한이 있다면 그때는 이제 우리가 그래프를 잘 그려서 해석하면 되는 거지. 자, 요렇게 생긴 이차 함수가 있는데 요 놈의 센터가 여기 축의 방정식이 x는 뭐 2라고 해봅시다. 자, x는 2인데 문제에서 x의 범위를 0부터 5까지라고 제한해줬다면 강빈아, 이 이차 함수는 x값이 얼마일 때 최소를 갖고 x값이 얼마일 때 최대를 갖죠? 그렇죠. 그렇죠? 왜 0이라는 값은 얘보다 왼쪽에 있는데 왼쪽으로 몇 칸 떨어져 있고 2칸 떨어져 있고 5라는 값은 얘보다 오른쪽에 있는데 몇 칸 떨어져 있고 3칸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질 거고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을 보면서 최대 최소를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가 제일 높고 당연히 여기가 제일 낮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구간이 잘려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최대 최소를 찾는다. 자, 만약에 그러면 똑같이 이렇게 해서 아래로 블록한 이차 함수고 가운데가 여기가 x는 마이너스 2야. 그런데 x 값의 범위를 0에서부터 1까지 자 이렇게 잡아줬다면 이거는 정원아 어디서 최소 어디서 최대? 그쵸. 이번엔 우리가 이 꼭지점의 값을 활용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값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요 사이에서 제일 낮은 곳과 제일 높은 곳을 골라내는 거지. 그래서 형건아 여기서 뭘 갖는다? 최대를 갖고 여기서 뭘 갖는다? 최소를 갖고 그치? 이게 기본이죠. 물론 여기서 이제 뭐 치환도 들어가고 더 복잡해지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해서 최대 최소를 찾아낼 수 있으면 되겠다. 자, 지난 시간에 57쪽까지는 숙제였는데 혹시 57쪽에서 질문하고 싶은 문제 있어요? 4번이요. 3번이요. 자, 3번을 먼저 하고 4번을 할게요. 자, 3번은 이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4가 된다. 그러면 일단 얘는 아래로 블록한 이차 함수니까 일단 여러분 그래프를 웬만하면 그려놓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꼭 거기에서 답이 나오는 게 아니더라도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 그래서 이렇게 두 점이 있는데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4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4다. 그러면 풀이 방법을 두 가지 정도로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거 써도 되죠. 두근의 차 그지? 절대값 a분의 루트 t 그거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4만큼 차이 나니까 내가 만약에 왼쪽 거 작은 걸 알파로 잡는다면 큰 거는 자동으로 준환아 뭐가 돼? 알파 플러스 4가 되잖아. 그치? 자 그러면 이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면 이 이차 함수의 x 절편이 알파와 알파 플러스 4인 거죠. 그죠? 자 그런데 x절편 찾을 때 우리는 여기다 어떻게 하죠? y에 0 넣죠. 그러면 y에 0 집어넣어가지고 만든 요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이 얼마와 얼마다? 알파와 알파 플러스 4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그치? 그러면 이 두 개 가지고 뭘 써도 금방 풀릴까? 근각계수의 관계 써도 금방 풀리겠죠. 그쵸? 두 근이 알파와 알파 플러스 하니까 얘네 둘을 더한 게 두 근의 합이고 요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이니까 얼마야? 이겠지 그치? 2 맞죠? 그래서 넘어가고 나누면 알파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네. 그치?
자, 알파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는 이 두 실근이 마이너스 1과 얼마다? 3이다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러면은 A 값 찾을 때도 근과 계수의 관계로 찾으면 되겠다. 그치? 맞죠? 두 근에 곱하면 되잖아. 그죠? 얘네들이 곱하면 마이너스 3인데 마이너스 3이 뭐랑 같아야 돼요? 2분의 A하고 같아야 되죠. 그쵸? 그러니까 A는 몇이다? 그렇지. A는 마이너스 6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4번도 한번 해볼게요. 4번 문제가 3번보다 좀 더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3번은 이 식을 어느 정도 알려주고 시작하는 거고 4번은 이 식의 모양 자체도 직접 찾으라는 거지. 그지? 근데 문제에서 지금 알려준 정보가 뭔가 보세요. 자, 4번 문제에서 사실 이 이차 함수에 대해서 지금 처음에 알려준 정보는 꼭지점의 좌표가 1,2라는 걸 알려줬잖아. 그럼 우리가 이 꼭지점의 좌표가 1,2라는 걸 가지고 A나 B나 C 중에 뭐 알 수 있는 게 있나요? 없죠? 그죠? 없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도 했지만 우리가 이차 함수 문제를 풀 때 몇 가지 모양을 가지고 푸는 거야? 무슨 형 있잖아. 그치? 몇 가지로 풀어, 승희야? 3가지로 풀지. 자, 표준형이라고 부르는 애는 어떻게 생긴 거죠? Y는? P. 표준형이잖아. P. 제곱. P 했으니까 뭐겠어? 플러스 Q. 그치? 뭐 제일 많이 쓰는 모양 아니에요? 일반형이 어떤 거야? 일반형이. 그렇지. 그리고 하나 추가 인수분해형. 그치? 인수분해형은 어떻게 생긴 거라 그랬죠? A 괄호 뭐 B 써도 안 되는 건 아닌데 알파 베타로 쓰는 것이 좀 더 이해하기 좋아요. 요렇게 생긴 게 인수분해형. 그치? 자, 그래서 표준형이 갖는 최대 장점은 다이나 무슨 점을 바로 알 수 있다? 무슨 점? 꼭지점. 그치? 그러니까 표준형은 꼭지점을 바로 알 수 있고 꼭지점이 주어져 있을 때 우리는 표준형으로 푼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형거나 일반형은 그 무엇을 바로 알 수 있죠? 일반형에서는 2차 함수의 여러 가지 요소 중에 바로 찾을 수 있는 게 하나 있어. 이게 뭘 의미하죠? 말로 내뱉을 수 있어야 그게 내 거가 되는 거야. 뭐라 그러죠 이거? Y 절편. 그치? Y 절편. 그러니까 일반형은 Y 절편을 바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에서 Y 절편에 대한 정보를 주면 일반형으로 쓰고 가는 것도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인수분해형. 인수분해형. 요거는 연우야 무엇을 바로 알 수 있다? X절편. 여기 알파와 베타가 X절편이죠. 그죠? 그래서 X절편에 대한 정보가 있을 때는 인수분해형으로 출발하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지금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헷갈리라고 여러분 이렇게 시작을 해준 거예요.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는 꼭지점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거 일반형으로 풀 게 아니라 강빈아 무슨 형으로 풀어야 돼? 표준형으로 풀어야 되거든. 그치? 그러니까 처음에 요거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신경 쓰지 마시고 표준형으로 쓰는 겁니다. 대신 꼭지점이 1,2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부터 표준형의 P, Q 자리에 1, 2를 넣으면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럼 유나야 뭐라고 써야 돼? Y는 A 괄호 X-1의 제곱 플러스 2 맞아요. 이렇게 써야 될 거고요. 자, 지금 이게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 잘 모르겠는데 위로 볼록이겠네. 왜냐면 지금 꼭지점이 1,2잖아요. 꼭지점이 1,2인데 얘가 X축이랑 두 번 만난다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 아래로 볼록이면 X축이랑 안 만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위로 볼록일 겁니다. 자, 이렇게 위로 볼록의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거고 이 그래프의 여기하고 여기가 이제 X절편인데 이 두 지점 사이가 지금 이만큼 떨어져 있다 이런 거죠. 그치?
우리가 방금 3번 풀었던 거랑 똑같이 이제 접근해 볼게요. 자, 그럼 이 왼쪽 거를 알파라고 잡으면 오른쪽 거는 알파 플러스 2가 될 거고, 이 두 개가 바로 자, 이놈의 x절편인 거니까. 여기다 준하나 일단 y 어떻게 할까? 0 넣고요. 그쵸? x절편 얘기할 거니까 0 넣고요. 그리고 지금 인수분해 그 완전 제곱식이 별 의미가 없죠? 전개시켜 버리겠습니다. a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 플러스 2 이렇게 놓을게요. 그치? 자, 요 방정식의 두 근이 지금 준하나 뭐하고 뭐다? 알파와 알파 플러스 2다. 그럼 아까 3번과 똑같이 갈 거야. 얘네들의 뭘 활용하자? 합과 곱, 합부터 이용할게요. 합하면은 알파와 알파 플러스 2를 더한 거고요. 자, 여기서 지금 두 근의 합이 뭐예요? 아, 뭐야? 2라고 마이너스 2라고. 아, 야. 이거 분의 이거에 마이너스잖아. 그럼 뭐예요? 2라 그래야지. 응? 그러면 알파가 얼마란 얘기야 지금? 왜 안 돼? 이런 계산이 왜 안 돼? 2 넘기면 0이잖아. 알파 0이죠? 알파 0이야. 그러면 이 방정식의 두 근이 지금 0과 2라는 얘기예요. 그죠? 0과 2. 그러면 두 근의 곱이 얼마가 돼야 되겠어? 두 근이 0과 2니까 곱이 0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이 0이라는 값이 누구랑 같아야 되냐면 요거분의 요거랑 같아야 되는 거니까 a분의 뭐 a 플러스 2랑 같아야 되는데 뭐 분모 의미 없죠. 분자가 0 돼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 2가 되겠네. 그치? 맞죠? 자, 그럼 a가 마이너스 2라고 나왔으니까 자, 요 2차 함수가 완성된 거예요. 그쵸? a가 마이너스 2인 거 넣으면 되잖아. 그치? 자, 그래서 요 놈을 마이너스 2 넣고 여기다 넣으면 되겠다. 그치? 여기다가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4x 그리고 상수항 없어졌어요. 그쵸? 그래서 요 모양이 문제에서 처음에 말한 요거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a가 마이너스 2고 b가 4고 c는 0인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치? 그래서 a 플러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라 그랬으니까 답은 6이 되겠네요. 아니 마이너스 6이 되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3번보다 약간 어려운 문제였어요. 자, 그럼 이제 넘어가서 이제 58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자, 58쪽에 10번을 보시면 오늘 풀게 될 상문제 중에 어려운 상문제랑 쉬운 상문제가 있는데 얘는 쉬운 상문제 10번 문제를 딱 읽어봤을 때 어떤 방향으로 출발해야 될지가 문제 안에 다 드러나 있어요. 그렇죠? 풀이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없는 문제입니다. 자, 문제를 쭉 읽다 보면은 유나야,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한 조건일까? 이 문제에서 이 문제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딜까? 두 번째 줄에 있어요. 실수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이건 두 번째로 중요한 조건이에요. 가장 중요한 조건은 뭘까요? 이게 가장 중요한 조건이지. 그치? 이 X축에 접한다라는 걸 보면서 문제를 푸는 방향을 생각하는 거죠. 아까 얘기했죠? 접한다 그러면 뭘로 푸는 거야, 유나야? 판별식은 0이다로 푸는 거야. 그치? 그래서 얘가 가장 중요한 조건이니까 이걸 보면서 아, 이거 판별식은 0이다로 풀어야 되겠구나가 1번 생각이고요. 그런데 풀다 보면 이게 필요한 순간이 올 거야. 그치? 이 실수 K값에 관계없이 항상이라는 건 K에 대한 항등식을 말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 문제를 읽으면서 첫 번째는 판별식은 0이다. 두 번째는 K에 대한 항등식이 등장을 하겠구나. 이렇게 두 가지 캐치하고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강빈아, 이 이차 함수가 x축에 접한다 그랬으니까 뭐 쓰자고요? 판별식은 0이다 쓰겠습니다. 짝수 공식으로 갈게요. 자, 짝수 공식 불러주세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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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게 는 0이어야 되는 상황. 그러면 k제곱은 날라갔고요. 자, 남아있는 요 식을 보면서 이 타이밍에 연우야 무엇을 생각해라? 그지? 요게 k에 대한 항등식이다. 그쵸? k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k를 주인공으로 정리해야 되겠죠? k를 주인공으로 정리한다는 건 어떤 뜻이야? 맞아. 요거랑 요거랑은 k가 있으니까 자 k로 묶어서 어떻게 돼?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k 없는 것들 뒤로 빼면 되겠죠? 자, 그럼 이게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해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석하면 돼? 요 부분도 얼마고 0이고 and 이 부분도 얼마다 0이다. 그러므로 여기가 0이라는 거에서 a 값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여기가 0이라는 거에서 b 값은 몇이 될까요? 4가 되겠습니다. 그쵸? 끝났네. 그래서 a 곱하기 b는 마이너스 8, 2번이 되는 거죠. 이 정도 문제는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많이 한다면 가뿐히 풀고 지나가셔야 됩니다. 어떻게 풀지 하고 고민하면 안 되는 문제. 그치? 문제를 읽어보면 어느 방향으로 풀어야 될까 보이는 문제고요. 다음 11번 보겠습니다. 11번. 자, 11번 문제는 형건아, 문제에 함수가 몇 개 등장했니? 이차 함수가 하나 등장했고 직선이 하나 등장했죠? 이런 문제는 다 뭐에 대한 질문이다? 판별식 이전에 교점에 대한 질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식으로 시작해라? 교점 찾는 식으로 시작해라. 맞죠? 교점 찾는 식으로 시작해라. 그래서 2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a는 bx 플러스 3이랑 같다. 이게 교점 찾는 식이잖아. 그지? 요 교점 찾는 식의 두 실근이 얼마랑 얼마라는 거야, 형건아? 그렇지. 요 마이너스 4하고 1이 바로 요 식의 두 실근이 되는 거죠. 그치? 자, 그러면 다이나 지금 실근이 두 개 나왔잖아. 그럼 여기서 a랑 b는 어떻게 찾을 거예요? 요거의 두근이 마사랑 1이야. 그치? 어떻게 할까? 대입하는 것도 방법이긴 해요. 대입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 이게 지금같이 이렇게 나오면 대입하는 게 편하지. 근데 막 이럴 때도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 두 근이 뭐 2 플러스 루트 3이랑 2 마이너스 루트 3이랑 뭐 이렇게 나왔을 때 있잖아. 이럴 때도 대입할 건가요? 이럴 때는 대입하기 너무 힘들잖아. 그럼 이럴 때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없을까? 근각계수의 관계 좋아요. 그쵸? 근각계수의 관계. 또는 이 두 근을 이용해가지고 2차 방정식을 쓸 수도 있잖아. 그죠? 얘네 둘의 뭐와 뭘 이용하면 편하게 2차 방정식을 쓸 수 있죠? 합하고 곱을 이용하면 2차 방정식 찾을 수도 있지. 그치? 그래서 자, 여기서도 대입하기보다는 우리 요걸로 가볼게요. 자, 얘네 둘의 합이 얼마야, 다이나? 마이너스 3이고요. 곱은 얼마죠? 마이너스 4죠? 그럼 합과 곱을 이용해가지고 바로 이 두 근을 갖는 2차 방정식을 써버리는 거야. x제곱한 다음에 요거 부호 한번 바꿔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x의 개수로 넣어주고 요거 부호 그대로 갖고 가서 상수항으로 넣어주고 이렇게 하면은 요 방정식의 두 근이 얘네 둘이거든요. 그죠? 근데 우리가 찾고자 하는 방정식에는 맨 앞에가 2가 붙어 있잖아. 그럼 2를 이렇게만 붙이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어떻게 붙여야 돼? 이렇게, 그치? 이렇게 해주면 그러면 이제 이 식과 이 식이 완전히 똑같아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지. 그치? 그러면은 요런 정수가 아니라 아까처럼 지저분한 근이 나와도
풀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요게 지금 요거랑 같은 거니까 자, 결론이 났네요. 김예담 얘가 얼마랑 같다? 얘가 누구랑 같다고요? 6이랑 같다. 그래서 B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얘는 누구랑 같다? 그러면 A가 얼마예요? 그쵸. A와 B가 둘 다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답은 3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어려운 문제거든요. 다음 페이지로 가서 16번인데요. 자, 이거는 잠깐 시간 줄 테니까 한번 풀어보자. 16번. 잘 고민해보세요. 16번 어떻게 풀까? 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처음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거, 자, 여기 알파와 여기 베타 이 두 개가 요 2차 방정식의 x 절편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돌아다녀 보니까 대부분 이건 썼어. fx가 x-알파, x-베타 이렇게 인수분해된 모양이겠구나. 그쵸? 자, 여기 앞에다가는 아무것도 안 붙여도 괜찮아요. 왜냐면 문제에서 말해줬어. x제곱의 개수가 1이라고 말해줬어. 그냥 요거 자체가 fx야. 여기까지는 다 했는데 두 번째로 넘어가야 돼. 두 번째가 뭐냐면 요 2차 함수하고 요 1차 함수의 교점이, 자, 여기서 한번 만났고요. 여기서 한번 만났으니까 교점의 x좌표가 알파와 감마라는 것이 이제 두 번째 조건이에요. 자, 그럼 교점이니까 교점 찾는 식을 써야 되겠지. 그치? 자, 교점 찾는 식이란 요 함수와 요 함수를 같다라고 놓는 거니까 fx하고 gx를 같다라고 놨을 때 요 방정식의 두 실근이 이게 알파와 감마라는 거잖아. 그죠?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기서 gx 넘겨가지고 fx-gx라는 이 식이 알파와 감마라는 두 근을 갖는 모양인 거야. 승혜야, 2차 방정식인데 두 근을 알파와 감마로 가져야 돼. 그럼 이놈의 모양을 우리가 어떻게 상상할 수 있어요? A 생략해도 돼요? x 마이너스 알파 베타 아니고 감마 x 마이너스 감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여기도 A를 생략할 수 있는 이유는 어차피 이것도 fx하고 똑같은 2차항을 가질 거잖아. gx는 1차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fx의 2차항이 요 놈의 2차항과 같을 거기 때문에 이것도 1이기 때문에 생략한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를 읽으면서 가장 중요한 거 두 가지가 요거 표현하는 거와 요거 표현하는 거, 이렇게 두 가지 표현하는 게 제일 처음 할 일이에요. x절편이랑 교점 찾는 식. 그치? 자, 두 개 찾았어. 그 다음에 저 두 식을 잘 보세요. 저 두 식을 잘 바라보면, 유나야, 두 식을 잘 바라보면 둘을 어떻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딱 들 거야. 들죠? 어떻게 하고 싶어요, 두 개를? 이 두 식을 잘 봐봐. 자, 이 빨간 밑줄 그은 두 식을 잘 봐봐. 어떻게 하고 싶어요? 제발 대답해줘. 대입도 어느 정도 맞는 말이야. 대입도 어느 정도 맞는 말인데 그보다 더 편한 방법은 위에 식에서 아래 식을 빼주는 거예요. 그쵸? 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 빼면은 fx가 어떻게 되니까? 없어지잖아. 그죠? 빼면 fx 없어지니까 gx의 모양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고요. 그쵸? 그래서 요렇게 fx와 fx 빼기 gx를 잡은 다음에 두 식을 빼야 되겠다가 다음 단계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뺄 겁니다. 이렇게. 자, 빼주시면은 좌변은 fx가 지워지고 gx의 마이너스가 두 개니까 gx만 남아요. 그리고 우변은 위에 거에서 아래 걸 빼는 거니까 x-알파, x-베타 빼기 x-알파, x-감마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럼 이 식을 보면 또 승희야, 이번엔 어떻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묶고 싶죠. 무엇으로?
그렇죠. x-알파로 묶을 거예요. 자, 묶으면 x-베타 그리고 마이너스 x 플러스 감마 이렇게 묶입니다. 그러면 x 지워지는 거 보이죠? x 지워지는 거 보이고, 자, 남아있는 부분을 마이너스로 한번 묶어주면 더 잘 보입니다. 마이너스 묶으면 베타 마이너스 감마가 돼요. 그쵸? 요 뒤에 있는 괄호가 베타 마이너스 감마. 근데 문제에 베타 마이너스 감마 값이 있었어. 그죠? 베타 마이너스 감마가 얼마야? 여기 있죠? 1이에요. 그래서 베타 마이너스 감마가 1이었기 때문에 여기다가 1을 딱 집어 넣으시면은 요 마이너스가 하나 살아가지고 gx의 모양이 마이너스 x 플러스 알파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 gx가 마이너스 x 플러스 알파인데, 자, 문제에서 맨 마지막 줄에 g0이 마이너스 3입니다 라는 조건이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예원아, 그래서 이 조건을 활용하면은 저 알파 나왔네. 알파가 몇이구나? 마이너스 3이구나. 그치? 그래서 이 g0이 마이너스 3이다를 여기다 적용해서 알파가 3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알파가 마이너스 3 나왔으면 이제 줄줄이 나오는 거야. 그치? 알파가 마이너스 3이라 그랬으니까, 자, 요 식에 의해서 감마 마이너스 알파가 4라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알파 자리에 3 넣어주면, 마3 넣어주면 감마는 얼마야? 1인가? 그죠? 감마 1 나오고, 그 다음에 감마 1 나왔으니까 베타 마이너스 감마가 1이라 그랬잖아. 그럼 베타가 감마보다 1 커야 되니까 베타는 2였겠네. 그치? 이렇게 알파, 베타, 감마가 다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fx도 완성됐죠? fx가 아까 맨 처음에 썼던 요게 fx잖아. 근데 우리 알파도 알았고 베타도 알았으니까, 자, fx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2 요게 fx고요. 자,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f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자, 셋이 더하면 0이에요. f0 찾아라 이 말이죠. f0. 그래서 f0을 찾으시면은 3 곱하기 마이니까 마이너스 6. 답은 1번 이렇게 풀리는 겁니다. 그쵸? 네. 어려운 문제긴 한데 끝까지 여러분들이 못 가더라도 요거랑 요거 찾는 거 있죠. 그죠? x 절편 이용해서 요 모양 찾는 거, 그 다음에 교점 찾는 식 활용해서 요 모양 찾는 거, 요거 두 개가 돼야 돼요. 요거 두 개가 돼야 그래야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쵸? 자, 16번이 좀 어려운 문제였고, 다음 유형으로 갈게요. 17번으로 가겠습니다. 17번. 자, 17번 유형은 이것도 문제를 쭉 읽어보면 가장 중요한 조건이 보일 거야. 정원아,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뭘까? 17번에서 뭐라고요? 맞아요. 접하도록입니다. 접한다라는 조건이 제일 중요해. 접한다라는 조건이 딱 나왔으니까 이것도 뭘로 풀 거야? 판별식은 0으로 풀 겁니다. 물론 어떤 식의 판별식이죠? 어떤 식의? 그렇지. 교점 찾는 식의 판별식이 0이다. 이걸로 가는 거야. 그쵸?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조건이 없네요. 이거밖에 없네요. 그쵸? 자, 판별식이 0이다만 쓰면 됩니다. 교점 찾는 식 써주시고, 자, 교점 찾는 식 써주시고, 넘겨서 x제곱 플러스 k 빼기 2x 플러스 1은 0. 자, 요놈의 판별식 누가 불러볼까? 형건이가 한번 불러보자. 판별식은 그쵸. 이것이 얼마가 돼야 된다? 0 돼야 된다. 전개하면은 k제곱 마이너스 4k고 상수항 없어지네요. 그쵸? 이렇게 되는 거니까 k괄호 k 빼기 4는 0 돼가지고 k는 0 또는 4죠? 그럼 답도 뭐예요? 4가 되는 거지? 4번이 되겠습니다. 너무 쉽지, 그지? 17번 너무 쉽고. 자, 그 다음에 21번. 21번 문제가 또 어려워요. 오늘 상문제 중에 어려운 게 두 개인데 얘가 두 번째 겁니다. 자, 21번. 일단 요것도 한 5분 정도만 생각할 시간 줄게요. 한번 생각해보자. 자, 보겠습니다.
이게 완벽한 답으로 가기 위해서는 조금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해야 되지만 일단 그래프를 딱 보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첫 번째, 이 2차 함수가 지금 x축에 접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당연히 이 fx라는 2차식 자체의 판별식이 0이어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가장 먼저 할 일은 문제에서 말해준 요 fx의 판별식 d가 0인 거죠. 그래서 fx의 판별식 d가 a제곱 마이너스 4b니까 플러스 4b니까 얘가 0이다. 이거 하나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기억이 맞고요. 이거를 계속 써먹어 줘야 돼. 이게 지금 하나의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 된 거예요. 이걸 계속 써먹어 줄 거야. 요거 a제곱 플러스 4b가 0이다를.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으로 넘어가서 니은은 일단 d가 등장을 했으니까 이제 2차 함수 혼자 얘기가 아니라 2차 함수와 1차 함수를 섞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섞어서 생각한다는 건 당연히 교점 찾는 식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교점 찾는 식을 쓰시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cx 플러스 d랑 같고요. 자, 이거 오른쪽으로 넘겨서 정리할게요. x제곱 플러스 c 마이너스 ax 플러스 d 마이너스 b. 자,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 잘 보시면 이 교점 찾는 식의 정확한 해는 요 교점에 연우야 무슨 좌표죠? 이 방정식의 해가 이 교점 두 개의 무슨 좌표? x좌표지. 이거 x에 대한 방정식 아니야. 이거 풀면 x값이 두 개 나오겠지. 그 x값 두 개가 이 교점의 x좌표인 거지. 그쵸? 자, 근데 이 교점 두 개의 위치를 보니까 자, 요 교점의 x좌표랑 요 교점의 x좌표를 비교해 보니까 요 값은 양이다, 음이다? 음이다. 요 값은 양이다, 음이다? 양이다. 그치? 그러니까 이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이 하나는 음수고 하나는 양수라는 걸 우리가 이 그래프에서 알 수 있는 거야. 맞죠? 그러면 봐봐.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하나는 음이고 하나는 양이면 두 근의 합은 잘 모르겠어.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겠어. 더하면 뭔지 모르겠어. 근데 곱하면 어때? 곱하면 무조건 음수라는 거 보이죠? 그쵸? 자, 그래서 그러면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곱을 활용하자. 두 근의 곱을 활용해. 자, 여기서 두 근의 곱이 뭐예요? d-b지. 그 d-b가 0보다 어떻다? 작다라는 거. 그쵸?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인데 이거하고 니은식하고는 좀 다르게 생겼단 말이야. 그지? 근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우리 아까 이거를 계속 활용할 거라 그랬죠. 그죠? 그죠? 자, 여기에서 이렇게 가볼게요. 여기서 a제곱을 넘긴 다음에 4로 나눠버리면 b가 마이너스 4분의 a제곱하고 같지 않나요? 그쵸? 그거를 여기 b 자리에다가 집어넣는 거야. 요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되겠죠? d 플러스 4분의 a제곱 요게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럼 니은 어때? 니은이 맞는 거죠. 그치? 자, 이제 디귿만 남았습니다. 디귿은 요 식의 모양이 조금 힌트가 되는데 이 지금 c제곱 마이너스 2ac 이거 보면 이게 어떤 모양의 일부분이죠? 이거 c-a의 제곱의 일부분이죠. 그쵸? 근데 c-a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단 말이야. 그치? 요거 요거를 제곱을 한다? 그러면 이 식에 뭘 가지고 푸는 거야? 예, 판별식을 쓰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디귿은 요놈의 판별식을 활용해서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놈의 판별식이 c-a의 제곱 마이너스 4괄호 d-b인데 자, 이게 0보다 어떨까 정원아? 크죠? 교점이 두 개 있으니까 0보다 커요. 자, 전개를 시키면요. c제곱 마이너스 2ac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4d 플러스 4b가 0보다 커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이야. 근데 여기에도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잘 보시면 a제곱 플러스 4b가 여기 그대로 보이지? 여기 a제곱, 여기 4b 들어가 있잖아. 그럼 a제곱 플러스 4b가 0이니까 어떻게 해도 돼? 이렇게 없애도 되잖아. 둘이 합쳐서 0이니까. 이게 되니까 갑니다. 그럼 이거를 그냥 지우고 생각하면 이 남아있는 c제곱 마이너스 2ac 플러스 마이너스 4d가 얘랑 어때요? 똑같이 생겼잖아. 근데 이거는 0보다 큰 거고 이건 0보다 작다 그랬잖아. 디귿은 어때 그럼? 틀렸다. 그치? 답은 기역과 니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가 원하는 모양이 착착착 만들어질 수는 없지만 이 그래프를 보면 당연히 써야 되는 식들이 있단 말이야. 그쵸? 2차 함수가 접한다. 거기서 나오는 판별식. 그 다음에 교점 찾는 식. 그리고 교점 찾는 식의 판별식. 이 당연하게 써야 되는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치?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22번으로 갈게요. 22번. 자, 22번은 우리 1차 함수에 대한 약간의 그 지식이 필요한데 우리가 1차 함수를 보통 mx 플러스 n 이렇게 쓰잖아. 이렇게 썼을 때 김예담 얘가 뭐죠? 기울기죠. 그죠? 1차 함수의 기울기. 그 다음에 얘는 뭐죠? y절편이죠. y절편. 자, 그리고 우리가 어떤 두 1차 함수를 만났을 때 두 1차 함수가 서로 평행하다 그러면 이 평행하다라는 게 예원아 무슨 뜻이죠? 기울기가 같다. 근데 기울기가 같다만 기억하면 안 되고 뭐는 또 달라? y절편은 다르다. 그치? 기울기는 같고 y절편은 다르다 하면은 두 1차 함수가 평행할 조건입니다. 그치? 그 다음에 평행 말고 뭐도 있죠? 일치도 있죠. 일치. 일치는 말 그대로 1차 함수 두 개가 완전히 포개지는 거니까 이거는 기울기도 같고 y절편도 같으면 일치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때 문제를 풀 때는 일치라는 표현보다는 평행이라는 표현이 종종 나와요. 그래서 평행이라는 말을 딱 들으면 아, 기울기가 똑같은 거구나. 이 정도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기울기가 똑같은 거구나. 그럼 지금 이 문제도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의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이 요겁니다 그랬어요. 준하나 나의 설명을 잘 들었다면 여기서 A와 B 중에 하나를 바로 대답할 수 있다. 아, 여기 있잖아. A와 B. 아이, 준하나 내가 방금 평행이 뭔지 말했잖아. 평행이 뭐라 그랬어? 기울기가 갖고 y절편이 다른 거야. 근데 이 문제에서 이 1차 함수와 이 1차 함수가 평행하다니까?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고. 네? 이 1차 함수와 이 1차 함수가 평행하다니까 서로? 근데 요놈의 기울기가 얼마야? 요놈의 기울기가 얼마야? 그게 A 아니야 그게?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3이다 라는 거는 문제를 딱 읽으면 바로 보이는 거야. 얘랑 평행한 거니까. 그지? 근데 B는 아직 몰라. 그러니까 요 1차 함수를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b 이렇게 놓고 시작해야 되겠지? 자, 그런데 문제에서 첫 번째 줄에 이런 말이 있네요. 요 2차 함수하고 우리가 찾고 싶은 요 1차 함수하고 서로 뭐 한대? 접한다. 그치? 접한다. 뭘로 가야 돼? 교점 찾는 식의 판별식이 0이다로 가야 되겠지. 그치? 교점 찾는 식 갑니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b와 같다. 교점 찾는 식이고요.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 마이너스 b는 0이다. 자, 그럼 요 놈의 판별식 불러봐 주나나? 는 0이다. 그죠? 접하는 거니까. 그러면 1-8 플러스 4b가 0인 거니까 4b가 7이네요. 그죠? b는 얼마야? 4분의 7.
자, 그럼 우리 아까 전에 a가 마이너스 3인 거 처음부터 알고 있었으니까 이 문제의 답은 뭘까요? 그래서 얼마일까요? 함수를 찾으세요가 아니라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세요야. 마이너스 4분의 5. 그렇지. 마이너스 4분의 5. 1차 함수에 대해서는 평행이다 라는 말이 나왔을 때 기울기가 똑같은 거야 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26번으로 가겠습니다. 26번. 26번은 이것도 여러분들 문제 읽으면서, 그러니까 얘는 상문제긴 한데 쉬운 상문제. 문제 읽으면서 바로바로 중요한 조건들이 보일 거예요. 다이나 문제를 읽어보니까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뭐 같아? 그건 두 번째로 중요한 조건이에요. 가장 중요한 조건은 접할 때, 그지? 접한다가 가장 중요한 조건이야, 그지? 접한다 그랬으니까 뭐가 떠올라 다이나? 맞아, 판별식이 0이다가 떠오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조건, 실수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이런 말이 있으니까 이건 a에 대한 무슨 식이다? 항등식이다. 그치?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을 캐치하고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아까 풀었던 거랑 거의 똑같아요. 아까는 그냥 2차 함수였고 이번에는 2차 함수하고 1차 함수가 섞여 있으니까 교점 찾는 식으로 시작하고 그것만 차이점이고 나머지 다 똑같아요. 자, 교점 찾는 식 들어갈게요. 요렇게 2차 함수하고 1차 함수하고 같다라고 놓고요. 그 다음에 한쪽으로 넘겨서 정리할게요. 내림차순으로 딱 써줘야지 다루기가 편하겠죠. 마이너스 괄호 2a 플러스 mx 더하기 a제곱 빼기 2a 더하기 3 빼기 n은 0이다. 자, 이렇게 놓고, 자, 요놈에 연우야 뭐 쓸 거니까 어떻게 할 거야 이제? 판별식 써야지. 판별식은 불러주세요. 빼기 그치. 좀 길긴 하지만 그냥 판별식 쓴 거고요. 그것이 지금 는 뭐가 돼야 돼요, 너야? 0이 돼야 됩니다. 접한다가 조건이니까. 그치? 그리고 4a제곱, 4a제곱이 바로 지워지고 이 남아있는 식을 바라볼 때 정원아, 이제 우린 이 남아있는 식을 어떻게 바라봐야 돼? 그렇지. a에 대한 항등식으로 바라봐야 돼. 그래서 어떻게 정리해야 돼? 4m 플러스 8a 그리고 맞아요. 이게 는 0이다로 정리해야 되겠죠. 근데 이게 a에 대한 항등식이기 때문에 얘도 얼마면서 0이면서 동시에 얘도 얼마가 돼야 0이 돼야 되겠구나.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m값 얼마고? 마이너스 2, m값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니까 그러면은 4 빼기 10이니까 마이너스 8 플러스 4n은 0이네요. 그쵸? n은 얼마예요 그럼? 2가 되겠네. 그치? 답은 몇이다? 마이너스 4. 그렇죠?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나가고요. 그 토요일까지 교재에서는 지금 58부터 60까지인데 몇 문제 안 되잖아. 그래서 요거랑 그 상프린트 있죠? 상프린트 2차 방정식 상프린트. 그래서 그거 아직 덜 푼 사람들은 2차 방정식 상프린트 꼭 풀어가지고 토요일 날까지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상프린트 혹시 지금 없는 사람?